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들키면 끝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여보, 이건 설명이 필요해요. 지금 제가 뭘 보고 있는 거죠? 말끝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가슴이 먼저 꺼져 내리셨습니다. 거실 공기가 한순간에 굳어버린 듯했고 숨을 들이켜도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셨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려다 멈추고 목구멍에서는 마른 소리만 굴렀습니다. 아내의 시선이 정면에서 꽂혔지만 고개는 끝내 들지 못하셨습니다. 마주치는 순간 진짜 끝이 날 것 같다는 예감이 먼저 오셨기 때문입니다. 탁자 위에는 통장과 종이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숫자는 흐릿하게 보였고 종이는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 하얀 종이가 이상하게도 더 무서우셨습니다. 사람은 불길한 일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도망칠 구석이 사라지니까요. 아내는 소리를 지르지도 울부짖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숨을 고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심장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걸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잠깐이었다고 말하면 거짓말 같았고 다시 돌려놓겠다고 말하면 더 무서운 약속이 될 것 같으셨습니다. 사과를 꺼내려 해도 사과로 닿을 수 없는 거리가 이미 벌어진 듯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계셨습니다.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걸음이 크지 않았는데도 그 뒷모습이 아주 멀게 느껴지셨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에 집이 둘로 갈라지는 기분이 드셨습니다. 붙잡고 싶으셨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붙잡는 순간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마주해야 할 것 같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집은 비어 있는 것처럼 차가우셨습니다. 눈을 감아도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손, 종이의 하얀빛, 그리고 설명에 달라던 마지막 문장. 그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돌고 돌며 잠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셨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누구나 큰 실수는 한 번에 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선택으로 시작하십니다.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 한 번만 확인해 보자는 호기심, 남들도 한다는 비교, 그 사소한 생각들이 어느 날 줄을 서서 사람의 등을 떠밀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지금 이 거실처럼 숨막히는 밤이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그렇게 서 계신 사이 집안의 작은 소리들이 과하게 크게 들리셨습니다.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 벽시계가 한 박자씩 끊어지는 소리, 먼지가 떨어지는 듯한 기척까지요. 평소에는 배경처럼 흘러가던 소리들이 그날은 신문처럼 들리셨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차올랐고 손가락 끝이 떨려서 바지 옆선을 더듬으셨습니다. 뭔가를 붙잡아야만 쓰러지지 않을 것 같으셨습니다. 하지만 붙잡을 만한 것은 없으셨습니다. 탁자 모서리조차 죄책감처럼 날카로워 보이셨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화가 나서가 아니라 믿을 수 없어서 흔들리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더 아프셨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다시 세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그저 입술을 꾹 다문 채 종이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종이가 다른 말을 해주기라도 바라는 사람처럼요. 태수님 머릿속에서는 말들이 엉켜서 서로 부딪히고 계셨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야 한다와 괜찮지 않다가 같은 자리에서 싸우고 계셨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는 문장과 그래도 되돌려야 한다는 문장이 동시에 떠오르셨습니다.
그 두 문장이 서로를 찢어놓는 사이 얼굴에서는 표정이 사라지고 몸만 남으셨습니다. 그 순간 아주 사소한 장면이 번개처럼 스치셨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통장을 정리하며 하셨던 말씀이요. 돈은 많아도 불안할 수 있고 대신 지키면 편해진다는 그 문장. 그 문장이 무너진 집 한가운데서 되돌아와 꽂히셨습니다. 지키지 못한 건 숫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이었다는 사실을요. 태수님은 그제야 이해하셨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대개 큰 폭풍이 아니라 작은 바람들이 매일 같은 방향에서 불어오는 일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바람은 오늘 밤 가장 거세게 불고 있다는 거요. 회사 복도는 늘 같은 냄새가 나셨습니다. 기계 기름과 종이 냄새가 섞인 오래된 일터의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가 어느 날부터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졌고 인사소리도 짧아지셨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말들은 낮았지만 의미는 선명하셨습니다. 조정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반복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에게 회사는 쉽게 등을 돌리지 않을 거라고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잠이 얕아지셨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들었던 속삭임이 그대로 떠오르셨습니다. 아침에는 괜찮은 척 출근을 하셨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서늘하셨습니다. 며칠 뒤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조회가 열리셨습니다. 단상에 올라선 사람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마이크를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말은 길지 않으셨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구조를 바꾸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강당의 공기가 한 번에 무거워지셨습니다. 옆자리 사람의 숨소리마저 크게 들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태수님의 하루는 기다림이 되셨습니다. 매일 알림 소리에 심장이 먼저 반응했고 휴대폰이 울리면 손이 먼저 차가워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불려가셨습니다. 사무실 문을 여는 손끝이 떨리셨고 상사의 시선이 바닥을 향하고 있는 걸 보셨습니다. 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이라는 걸 직감하셨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복도를 걸으실 때 바닥이 기울어진 것처럼 느껴지셨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니 낯선 사람이 서 계셨습니다. 표정이 없고 눈빛만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셨습니다. 그 얼굴이 바로 본인이라는 사실이 더 서러우셨습니다. 정리의 시간들이 이어지셨습니다. 서랍을 열면 오래된 메모와 사진이 나오셨고 작은 기념품들이 손에 잡히실 때마다 마음이 묵직해지셨습니다. 박스에 물건을 하나씩 담을수록 끝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마지막 날은 이상하게도 평소처럼 시작되셨습니다. 정장을 꺼내고 시계를 차고 문을 나서셨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을 닫는 순간 발걸음이 멈추셨습니다. 이제는 가야 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현실처럼 내려앉으셨기 때문입니다. 퇴직 서류를 받아들고 나오며 정산된 금액을 확인하셨습니다. 숫자는 보상처럼 보이셨지만 태수님에게는 시간으로 보이셨습니다. 이 돈으로 몇 해를 버틸지 그 이후엔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 계산이 시작되자 마음은 더 빠르게 좁아지셨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태수님은 이력서를 다시 손보셨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공고를 살피셨고 가능이라는 단어를 보면 숨이 트이셨습니다. 하지만 연령 조건을 마주하면 어깨가 내려앉으셨습니다. 면접을 볼 때 경력 질문에서는 잠깐 힘이 실리셨지만 분위기가 일에서 기간으로 옮겨가는 순간 결론을 짐작하셨습니다. 결과가 반복될수록 자신감이 얇아지셨습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밀려나는 현실이 더 쓰라리셨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생활비를 조심스럽게 계산하시곤 하셨습니다. 장바구니에 물건이 줄고 외식 날짜가 미뤄질수록 태수님은 더 조급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커지셨습니다. 그 조급함은 어느 날부터 비교로 바뀌셨습니다. 남들의 여유가 사실인지보다 그 말이 불안을 얼마나 건드리는지만 남으셨습니다. 그날 찻집은 따뜻하셨습니다. 창가에는 김이 서렸고 작은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수님은 따뜻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마음속의 조급함도 함께 녹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배경으로 흘렀을 옆자리 대화가 그날은 유난히 또렷하게 들리셨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또래로 보이셨습니다.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태수님은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 하셨지만 귀는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셨습니다. 불안한 사람에게 확신처럼 들리는 말은 마치 구조대의 손전등처럼 강하게 끌리기 마련이십니다. 태수님은 그 대화에서 방법의 냄새를 맡으셨습니다. 누군가의 일상이 더 나아졌다는 이야기, 누군가가 답답함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 그 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보다 마음속 허기를 얼마나 채워주는지가 더 중요해지셨습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맛을 먼저 믿어버리시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말들이 따라오셨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가도 머릿속은 계속 찻집에 남아 있으셨습니다. 태수님은 그게 뭔지 확인만 하겠다고 스스로를 달래셨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보이던 단어들이 몇 번 반복되자 금세 익숙해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익숙해 보인다는 착각이 사람을 한 발 더 안쪽으로 들여보내곤 하십니다. 성공담이 먼저 눈에 들어오셨습니다. 생활이 나아졌다는 말들이 태수님 상황과 맞물리는 순간 불안이 잠깐 멈추는 걸 느끼셨습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어떤 약보다도 달콤하게 느껴지셨습니다. 며칠 사이 태수님의 하루는 확인으로 채워지셨습니다. 아침에는 공고를 살피고 저녁에는 정보를 살피셨습니다. 밤이 되면 결심이 강해지셨고 아침이 되면 걱정이 되살아나셨습니다. 마음은 두 갈래로 갈라져 서로를 끌어당기고 계셨습니다. 아내에게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아내는 표정부터 굳어지셨습니다. 태수님은 그 표정을 보며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다는 것도 깨달으셨습니다. 괜찮다고, 위험하지 않다고, 그러니 마음 놓으라는 말이요. 하지만 아내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태수님은 약속을 꺼내 드셨습니다. 크게 하지 않겠다고, 생활에 무리가 없게 하겠다고, 시험처럼만 해보겠다고요. 그 약속은 진심이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요. 태수님은 내가 바뀌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멍해지셨고 TV를 보고 있어도 장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내가 이야기를 하시면 고개는 끄덕이셨지만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달려가고 계셨습니다. 불안은 위험이 아니라 가능성만 보게 하시고 가능성이 커 보일수록 더 간절해지십니다. 아내가 가격표를 2번 확인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태수님의 조급함은 빨라져야 한다로 변하셨습니다. 느리게 회복하는 길은 멀어 보였고 빠르게 나아지는 길은 가까워 보이셨습니다. 가까워 보인다는 착각은 사람을 가장 쉽게 끌어당기십니다. 태수님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무리하지 않겠다는 말로 자신을 달래고 괜찮을 거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밀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수님의 일상에 숫자가 들어올 준비가 끝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태수님도 담담하려 하셨습니다.
스스로 정해둔 선이 있으셨고 그 선을 지키면 괜찮을 거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생각보다 빠르게 습관이 되셨습니다. 잠깐만 보겠다는 마음으로 들여다본 순간, 다음 순간에는 또 한 번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세수보다 먼저 마음이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추는 시간이 생기셨습니다. 조금만 오르면 기분이 풀리셨고 조금만 내려가면 가슴이 서늘해지셨습니다. 숫자 몇 줄이 하루의 날씨를 정해버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태수님의 표정이 달라지자 집안의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내는 말을 건네다가도 태수님의 시선을 확인하고 멈추시곤 하셨습니다. 태수님은 괜찮은 척을 하셨지만 괜찮지 않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계셨습니다. 괜찮지 않은데도 멈추지 못하는 순간이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시니까요. 작은 변화가 좋은 쪽으로 움직이던 날, 태수님은 가슴이 뛰는 걸 느끼셨습니다. 오랜만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감각이 돌아온 것 같으셨습니다. 그 감각은 잃어버린 열쇠를 찾은 기분처럼 태수님을 들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수님은 스스로를 다독이셨습니다. 충동이 아니라 계획이며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요. 그 문장들이 마음속에서 박수를 치며 더 큰 기대를 만들어내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기대가 커질수록 불안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셨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쉽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눈을 감으면 숫자들이 떠오르셨고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계속되셨습니다. 조금만 더 좋아지면, 조금만 더 나아지면 그 다음은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그 생각이 달콤한 만큼 잠은 더 멀어지셨습니다. 새벽에 한 번 깨시면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마음은 자꾸 한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태수님은 스스로를 말리려 하셨지만 손은 이미 다른 움직임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내가 뒤척이시면 태수님은 괜히 숨을 죽이셨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아내의 걱정을 더 키우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태수님은 어느 순간부터 집안에서의 작은 약속들을 어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식사 후 산책 약속, 주말 가족 약속. 몸은 거실에 있어도 마음은 늘 다른 곳으로 가 있으셨습니다. 아내가 이야기를 꺼내시면 태수님은 표정으로만 넘기시고 속으로는 지금만 지나면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숨기는 일은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십니다. 그 에너지를 쓰느라 더 지치셨고 지치면 판단은 단순해지셨습니다. 단순해진 판단은 다시 불안을 키우십니다. 그 악순환 속에서 태수님은 변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습니다. 웃어야 할 타이밍에서 웃지 못하고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만 좋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 믿음이 태수님을 붙잡고 있는 마지막 끈 같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태수님을 흔드는 감정이 바뀌기 시작하셨습니다. 희망에서 기대, 그리고 불안으로요. 불안은 한번 앞자리에 서면 사람을 쉬게 하지 않으십니다. 쉬지 못한 마음은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무너지고 계셨습니다. 아주 작은 하락이 이어지는 며칠이 오셨습니다. 태수님은 곧 돌아오겠지, 잠깐 쉬어가는 거겠지로 스스로를 설득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좁아지셨습니다. 좁아진 마음은 한 가지 생각만 남기십니다. 지금 포기하면 나는 무엇이 되나? 태수님은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 단단한 이유를 찾으려 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은 언제나 가장 강한 명분이셨습니다. 명분이 강해질수록 스스로에게 허용하는 범위도 함께 넓어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이 목표이셨는데
어느새 회복이 목표가 되셨습니다. 회복이 목표가 되면 마음은 곧 만회를 꿈꾸기 시작하십니다. 흐름이 좋을 때는 모든 게 쉬워 보이셨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결과가 따라올 것 같고 조금만 더 버티면 안정이 올 것 같으셨습니다. 하지만 흐름이 꺾이는 순간 태수님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시작되셨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동안의 선택이 무슨 의미였나? 그 질문은 태수님을 조용히 몰아세우셨습니다. 태수님은 약속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선을 넘지 않겠다고, 생활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반드시 되돌려 놓겠다고요. 그 약속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셨지만 선택을 바꾸는 데는 힘이 부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태수님에게는 포기가 아니라 해결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즈음부터 태수님의 하루 표정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좋은 날에는 말이 많아지셨고 나쁜 날에는 입을 닫으셨습니다. 아내는 그 리듬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내는 묻고 싶어도 참으셨고 태수님은 말하고 싶어도 더 숨기셨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든 건 배려가 아니라 두려움이셨습니다. 태수님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눈빛이 낯설다고 느끼셨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믿어왔는데 요즘에 본인은 급한 사람으로 바뀌어 계셨습니다. 급한 사람은 더 강한 자극을 찾고 더 빠른 결론을 원하십니다. 태수님도 그 흐름을 비껴가지 못하셨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오기 전 사소한 징조들이 먼저 지나가셨습니다. 카드 결제에서 잠깐 멈칫하는 순간 관리비 고지서를 보며 길어진 한숨, 식탁에서 사라진 말들. 태수님은 그때마다 곧 괜찮아질 거라고 마음을 덮으셨습니다. 덮어두면 사라질 거라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덮어둔 건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덮어둔 건 쌓이십니다. 쌓인 건 어느 날 가장 약한 틈에서 터지십니다. 그 틈은 대개 가족의 일상 속에서 발견되십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보다 말이 없으셨습니다. 집안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몇 번 나셨고 서랍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도 들리셨습니다. 태수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태수님은 질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늦추고 싶으셨습니다. 물도 따라보고 TV도 켜보셨지만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손끝은 차가워지고 심장은 괜히 빨라지셨습니다. 몸이 먼저 들켰다고 말하고 계셨습니다. 태수님은 변명을 준비하셨습니다. 나쁜 마음은 아니었고 가족을 위해서였고 곧 해결될 거였다는 문장들요. 하지만 그 문장들은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힘을 잃고 계셨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건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걸 태수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몰아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분하게 하나씩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그 확인은 칼처럼 날카롭지 않으셨지만 솜처럼 부드럽게 숨을 빼앗아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탁자 위에 무언가가 가지런히 놓이는 소리가 나셨습니다. 아내의 발걸음이 멈추셨습니다. 태수님의 숨도 멈추셨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말이 사라지면 소리들은 더 크게 들리십니다. 발걸음 하나, 컵을 내려놓는 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움찔하시고 숨을 고르시게 되십니다. 태수님은 아내가 방에서 나오는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나와주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또 낮추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쉽게 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 동안 태수님은 계속 같은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앉아 있어도 앉은 게 아니었고 누워 있어도 누운 게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 장면만 반복되셨습니다.
탁자 위 종이, 아내의 굳은 표정, 그리고 본인이 멈춰버린 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부엌에서 조용히 움직이셨습니다. 냄비에 물이 끓는 소리만 들리셨고 밥상은 차려지지 않으셨습니다. 태수님은 물 한 잔을 마시려다가 손끝이 떨리셔서 잔을 2번이나 내려놓으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몸이 뒤늦게 따라 무너지시는 걸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생활의 틈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카드 결제가 멈칫하던 순간부터였고 관리비 고지서를 보며 멈춘 아내의 손끝부터였습니다. 태수님은 결국 숨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미루고 싶으셨습니다. 미루는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오시고 멈추는 사람에게 오십니다. 며칠 뒤 아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방 지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셨고 옷걸이가 흔들리는 소리도 날카롭게 들리셨습니다. 태수님은 문 앞에서 몸을 낮추셨습니다. 붙잡고 싶으셨지만 손이 먼저 떨리셨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이 가족을 붙잡는 순간에 가장 초라해지시는 아이러니가 있으십니다. 결국 아내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셨고 현관의 바람이 거실까지 들어오셨습니다. 그 바람은 차갑다기보다 비어있는 느낌이셨습니다. 태수님은 한참 동안 문 쪽을 바라보며 서 계셨습니다. 그때 눈물이 나셨지만 그 눈물은 서럽다기보다 멍하셨습니다. 감정이 너무 많으면 사람은 오히려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십니다. 태수님은 그날 이후 집안에서 자주 멈춰 서 계셨습니다. 물건 하나를 집으려다 멈추시고 TV를 켜려다 멈추시고 밥을 먹으려다 멈추셨습니다. 무엇을 하든 아내의 자리가 먼저 떠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있던 자리, 아내가 앉던 의자, 아내가 두던 컵. 그 빈자리들이 태수님을 꾸짖는 것처럼 느껴지셨습니다. 아들 도윤님에게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부터 손이 떨리셨고 받는 순간 숨이 짧아지셨습니다. 태수님은 자식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으셔서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말은 어떤 날에는 거짓말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십니다. 딸 서연님의 연락은 더 조심스러우셨습니다. 태수님은 그 조심스러움이 본인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것처럼 느껴져 더 아프셨습니다. 태수님은 스스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대로 끝낼 건지 또 한 번 무리해서 되돌리려 할 건지. 그 질문이 위험한 이유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있는 사람은 대개 되돌린다는 답을 먼저 고르십니다. 태수님도 그 길목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연히 동네 복지관 게시판을 지나가시게 되셨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오셨습니다. 무료 상담, 재무정리, 생활 설계.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을 잡아 끄셨습니다. 태수님은 종이를 떼어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 한참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되기도 하십니다. 복지관 상담실은 생각보다 소박하셨습니다. 현수막도 크지 않았고 의자도 평범하셨습니다. 하지만 태수님에게는 그 공간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지셨습니다. 이곳에서는 도망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을 해야 하고 현실을 꺼내야 하시고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드러나야 하십니다. 오미자님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눈빛이 날카롭지 않으셨고 목소리도 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태수님은 그 앞에서 더 떨리셨습니다. 다그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더 무너지는 날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태수님은 종이를 꺼내려다 멈추셨습니다.
손끝이 떨리셔서 종이가 소리를 내며 흔들리셨습니다. 오미자님은 먼저 묻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를 잃으셨냐? 왜 그러셨냐?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태수님이 숨을 고르는 걸 기다리셨고 손의 떨림이 조금 잦아드는 걸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림이 태수님을 더 힘들게도 더 편하게도 하셨습니다. 이제는 말해도 된다는 신호처럼 느껴지셨기 때문입니다. 태수님은 천천히 상황을 말씀드리셨습니다. 처음은 불안에서 시작되었고, 다음은 기대가 되었고, 그 다음은 두려움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목소리가 자꾸 작아지셨습니다. 작아진 목소리는 결국 후회로 가득 차셨습니다. 태수님은 스스로를 꾸짖는 문장을 여러 번 삼키셨습니다. 그 문장을 내뱉으면 다시 일어나기가 더 힘들 것 같으셨습니다. 오미자님은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셨습니다. 그 끄덕임이 판단이 아니라 이해라는 걸 태수님은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속에서 무너져 있던 한 부분이 아주 조금 움직이셨습니다. 사람은 이해받는 순간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다시 생기기도 하십니다. 오미자님은 종이를 정리하기 전에 먼저 생활부터 보시자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번 달 고정 지출이 무엇인지, 남은 자산이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큰 결론보다 작은 정리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 작은 정리가 태수님의 숨을 조금 길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숫자를 감당하려면 먼저 호흡이 돌아와야 하십니다. 태수님은 생활 통장과 지키는 통장을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마음을 대비해서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도 들으셨습니다. 구조가 없으면 사람은 감정대로 움직이기 쉬우십니다. 감정대로 움직이면 후회는 늘 따라오십니다. 오미자님은 그 사실을 차분하게 반복해 주셨습니다. 태수님은 상담이 끝나갈 무렵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셨습니다. 잔뜩 혼날 줄 알고 오셨는데 혼이 아니라 정리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리는 사람을 살리십니다.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당장 멈춰야 하는지 그걸 알면 사람은 비로소 다시 걷기 시작하십니다. 오미자님은 마지막에 종이 한 장을 건네셨습니다. 할 일 목록이었습니다. 하나씩 오늘부터 가능한 만큼. 그 목록은 거창하지 않으셨지만 태수님에게는 길처럼 보이셨습니다. 길은 늘 작은 표시에서 시작되십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님은 오래전 잊고 지냈던 감각을 느끼셨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는 감각,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는 감각이셨습니다. 그 감각은 되돌리겠다가 아니라 지키겠다로 방향이 바뀌어 계셨습니다. 태수님은 한동안 종이를 앞에 두고도 펜을 잡지 못하셨습니다. 편지는 짧아야 하는데 마음은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단순해야 하는데 상황은 너무 복잡해 보이셨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우셨습니다. 편지를 쓰는 순간 이제는 정말로 핑계를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태수님은 오미자 님이 하신 말을 떠올리셨습니다. 설명은 자기를 살리기 위한 말이지만 사과는 상대를 살리기 위한 말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이 태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태수님은 문장을 길게 쓰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숨을 고르며 적으셨습니다. 먼저 인정하셨습니다. 불안에서 시작했고 그 불안이 욕심으로 바뀌었고 결국 가족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되돌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생활을 먼저 세우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잘하겠다는 말보다 멈추겠다는 말이 먼저라는 사실을 태수님은 그때 배우셨습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 태수님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내가 장바구니에서 물건을 내려놓던 순간, 아내가 관리비 고지서를 보며 한숨 쉬던 순간, 태수님이 그걸 모르는 척 지나쳤던 순간들이요. 그 순간들이 한 줄 한 줄로 바뀌며 태수님을 더 깊이 숙이게 하셨습니다.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는 순간 손이 잠깐 멈추셨습니다. 이 편지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읽지 않으면 어쩌나. 읽고 더 멀어지면 어쩌나. 그 두려움은 태수님의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고 흔드셨습니다. 하지만 태수님은 봉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자존심보다 가족이 먼저라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며칠은 답이 없으셨습니다. 태수님은 그 기간 동안 다시 생활을 정리하셨습니다. 자동이체 목록을 확인하시고 고정 지출을 줄이시고 필요 없는 결제를 정리하셨습니다. 작은 정리들이 쌓일수록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셨습니다. 가벼워진 마음은 잠을 불러오셨고 잠이 돌아오자 표정도 조금 돌아오셨습니다. 태수님은 비로소 알게 되셨습니다. 사람의 삶은 숫자가 아니라 리듬이라는 사실을요. 어느 날 휴대폰에 짧은 알림이 오셨습니다. 길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당장 돌아가진 않겠지만 다시 시작해보자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님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으셨습니다. 짧은 문장인데도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얼음이 녹는 소리가 들리시는 듯 하셨습니다. 태수님은 그날 저녁 집안을 정리하셨습니다. 청소를 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시 시작할 때 먼저 공간을 정리하시곤 하십니다.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도 정리되는 것처럼 느껴지시기 때문입니다. 태수님은 스스로에게 다짐하셨습니다. 되돌리기보다 지키겠다고요. 빨리 해결하기보다 오래 유지하겠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가족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멈춰 서지 않겠다고요. 태수님은 일자리를 찾는 방식부터 바꾸셨습니다. 예전에는 빨리 벌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보셨습니다. 빨리 벌면 잠깐 편하지만 오래 할 수 없으면 결국 다시 불안해지십니다. 태수님은 그 단순한 진리를 늦게나마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미자님은 무리한 일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이 다시 급해지고 급해지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태수님은 그 조언을 지키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과 밤을 혹사하는 일이 아니라 낮에 정해진 시간만 일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셨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실 때 태수님은 더 이상 경력만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성실함과 꾸준함, 그리고 오래 함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드리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자리를 하나 찾으셨습니다. 동네 시설에서 관리 보조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거창하진 않으셨지만 일정이 규칙적이셨고 몸에 무리가 덜 가셨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조금 편해지셨습니다. 첫 출근 날 태수님은 오래전 출근하던 감각을 떠올리셨습니다. 옷을 챙기고 시간을 맞추고 약속한 자리에 가는 그 단순한 리듬이요. 그 리듬이 태수님을 다시 사람답게 세워주셨습니다. 퇴직 이후 느껴왔던 공백의 공포가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시면 피곤은 있으셨지만 불안이 덜하셨습니다. 불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더 커지시고 작은 일이라도 해내면 작아지십니다. 태수님은 그 차이를 매일 몸으로 배우고 계셨습니다. 생활도 조금씩 정리되셨습니다. 불필요한 구독을 끊으시고 카드 사용을 단순하게 바꾸시고 매달 나가는 돈을 표로 정리하셨습니다. 돈을 늘리는 계획이 아니라 새는 구멍을 막는 계획이었지만 오히려 그게 태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구멍이 막히면 마음의 구멍도 함께 줄어드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수님은 예전처럼 새벽에 깨지 않으셨습니다. 눈을 떠도 휴대폰을 먼저 찾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고 공기를 들이마시셨습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이었지만 그 사소함이 삶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며칠 뒤 아들이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태수님은 처음으로 괜찮다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씩 다시 정리하고 있다고, 일도 구했다고, 마음도 다잡고 있다고 말씀드리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태수님은 스스로도 놀라셨습니다. 이제는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이 드셨기 때문입니다. 태수님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불안이 올라오시고 가끔 과거가 떠오르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대응하실 줄 아셨습니다. 불안이 오면 멈추고 숨을 고르고 정리로 돌아가시는 법을요. 계절이 한번 바뀌는 동안 태수님의 얼굴빛도 조금씩 돌아오셨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들이 쌓이셨습니다. 잠이 돌아오셨고 식사가 돌아오셨고 말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수님의 하루에 리듬이 생기셨습니다. 어느 주말 아내가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정식으로 돌아온 건 아니셨지만 잠깐 들러보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태수님은 현관에서 신발 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멈추는 느낌이 드셨습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오셨습니다. 다시 무너뜨리면 어쩌나 그 걱정이 태수님의 마음을 붙잡으셨습니다. 하지만 태수님은 무리해서 다가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미자 님이 늘 말씀하시던 한 문장을 떠올리셨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다그치는 게 아니라 기다리며 증명하는 일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태수님은 조용히 물 한 잔을 내오시고 의자를 당겨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말보다 먼저 자세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태도로 더 많이 사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집안을 둘러보셨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식탁, 단순해진 카드 사용 메모, 그리고 달마다 정리된 생활표. 아내는 오래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으셨습니다. 태수님은 그 차이를 느끼셨습니다. 침묵에도 온도가 있다는 걸요. 며칠 뒤 아들이 명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태수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셨습니다. 가족이 다시 식탁을 생각해주고 있다는 뜻이셨기 때문입니다. 딸의 연락도 조금씩 잦아지셨습니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는 문장은 아니어도 안부를 건네는 말이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태수님은 그 과정에서 하나를 배워가고 계셨습니다. 관계는 한 번에 회복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요. 회복은 하루하루의 반복이고 작은 약속의 지킴이며 말보다 행동이라는 사실을요. 태수님은 그걸 꾸준히 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 꾸준함이 태수님을 다시 가장으로 세우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태수님은 복지관에 다시 들르셨습니다. 오미자 님이 계신 상담실 앞을 지나가시다가 봉사 안내문을 보셨습니다. 태수님은 망설이다가 이름을 적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으셨습니다. 실수는 숨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이야기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태수님은 조용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누군가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는 사람. 급한 마음이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본인이 겪은 사실을 담담하게 전해주는 사람. 그 역할은 거창하지 않으셨지만 태수님에게는 새로운 길이 되셨습니다. 아내는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계셨습니다. 아들도 딸도 태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그 변화는 숫자처럼 빠르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변화이셨습니다. 태수님은 그걸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태수님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하셨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도 그 바람을 핑계로 흔들리지 않겠다고요. 우산을 들면 덜 젖는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셨으니까요. 지키는 삶이 늘리는 삶보다 더 단단하다는 것도요.